그것은 바로 로스팅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생두에 열을 가해서 볶아주면 생두의 조직세포들이 파괴되면서 숨어있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방출됩니다. 그 성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기산, 무기산, 당분, 카페인, 지방분 이런 성분들이 같이 나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즉 로스팅을 통해서 맛과 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굉장히 맛있는, 음미할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커피의 맛은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표출된 성분들의 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스팅이겠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커피는 농산물의 작물입니다. 작물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즉 어느 지역에서 잘 재배돼야 된다라는 이 기후라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작물이 커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커피 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지역들이 바로 커피나무가 가장 잘 생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열대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또는 아프리카에 얘기하는 에티오피아, 케냐, 루안다 또는 콜롬비아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커피 벨트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열대우림 지역의 커피, 즉 적도를 근거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들에서 주로 커피가 잘 재배가 됐다면 지금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할 게 무엇이냐? 콩의 무게를 재야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샘플 로스팅한 원두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몇 g이 들어갈까? 저희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8.25g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8.25g에 약 150ml 따뜻한 물이 들어가야 하는 거 꼭 비율을 맞춰주셔야 해서 지금 캐노 선생님이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집에서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컵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커피컵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들어가는 원두의 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비율 8.25g 대 150ml를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커핑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컵이 조금 더 큰 편이에요. 150ml보다 좀 더 많은 물이 들어가는 용량이라서 원두를 조금 더 넣습니다. 자, 이렇게 5컵으로 저희가 원두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요 사이에 저희가 이제 물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터에 물을 끓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글라인더를 하셔야 되겠죠. 즉 분쇄를 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커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갈아주는 그 분쇄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분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글라인더에 혹시라도 안에 어떠한 전에 사용했던 원두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시니까 그것을 먼저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소량을 넣고 먼저 분쇄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글라인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쇄는 약간 굵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글라인더가 있으면 글라인더의 사양에 따라서 굵기 조절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굵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려주시면 분쇄하시면 됩니다. 자, 로스팅을 우리가 배전이라고 하고 로스팅을 하는 동안에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생두가 원두로 변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원두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외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색깔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생두는 청록색에서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로스팅을 하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다크한 검은색까지도 갈 수 있게 다양한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산지에 따라서 틀리고 또 하나 가공법에서도 틀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생두의 특징은 다릅니다. 내가 정확하게 뽑고자 하는 생두의 특징을 알고서 로스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도 콩의 상태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신맛의 동물을 좀 더 가지고 싶으냐, 단맛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나 온도의 체크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두의 상태를 잘 알고서 콩을 볶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누. almost done.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탑하고 11분 30초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온도는 지금 20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가 꺼냈고요. 약 11분 30초에서 저희가 꺼냈습니다. 이 자메이카에서 블루 마운틴은 사실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의 나라에서도 이 블루 마운틴 품종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가장 알려지게 된 그 계기가 된 곳이 바로 이 자메이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커피 산지라고 한다면 블루 마운틴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4개의 지역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티, 우리가 녹차라고 하는 녹차에 봤을 때 녹차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향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초비도 있고 아티초크, 토마토, 파인애플, 사과, 레몬글라스, 럼, 베이컨 이러한 다양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린티, 녹차가 가지고 있는 향미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식재료를 가지고서 사용했을 때 녹차하고도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그리고 새로운 레시피, 독특한 레시피를 만드는데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